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전승화입니다. 제 목소리가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? 네,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.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카페 사각사각의 2층에서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 설계사입니다. 아마 저 사람이 건축 설계사였어 하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직까지 제 직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. 네, 뭐 제가 나름 열심히 일을 한다고는 했는데 뭐 여러분들께 보여지는 건 뭐 명호 씨 앞에서 항상 얼쩡거리다가 사라지는 사람 뭐 그 정도로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제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.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되게 좋아하시는 우리 카페 사장님 남유정 누님은 저를 전 박사라고 부르고요. 또 우리 바리스타 심스타 규혁 씨는 저를 형 뭐 또는 승화 형이라고 부르죠. 명호 씨는 저를 그냥 저기요 라고 불렀다가 제가 정정을 해줬죠. 뭐 처음에 뭐라 그랬더라? 승승장구 전승화 씨 그랬는데 제가 기승전승화라고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네. 물론 정영석 DJ님도 저를 기승전승화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. 자,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불러주실 건가요? 네, 잠시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. 저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 직업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셨거든요. 그래서 발령을 참 많이 받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저도 같이 이사를 참 많이 다닌 기억이 있어요. 거쳐간 초등학교만 해도 한 3군데? 그때는 국민학교였다. 초등학교도 아니고 국민학교. 또 중고등학교 때도 한 번씩. 그래도 다행히 대학은 한 군데서 쭉 다녔네요. 네. 하긴 뭐 대학은 뭐 아버지 발령 났다고 해서 옮길 수가 없잖아요. 뭐 제가 알아서 다녀야 되니까. 그래서 뭐 기숙사 생활을 제가 했었고요. 글쎄요, 뭐 아버지께서 직업이 그랬기 때문에 이사를 많이 다녔지만 뭐 저도 그냥 다니다 보니 이사를 다니는 게 뭐 좋더라고요. 예. 눈앞에 닥친 그런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게 저한테는 항상 신기하기도 하고 또 새롭고 뭐 그런 모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뭐 여기저기 다 다녔던 것 같아요. 아파트도 가보고 주택도 가보고 빌라도 가보고 무슨 작은 정말 소도시에 있는 허름한 집도 한번 가보고 또 서울 와서는 또 빌딩 숲에서 살아도 보고 참 많은 경험을 어렸을 때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와서 뭐 낯선 환경들에 대해서 적응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뭐 어딜 가도 그냥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저한테 준 것 같아요. 네, 본의 아니게 저희 아버지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저는 그랬고요.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좀 외롭기도 했었어요. 그래서 맨날 다니니까 친구도 좀 친해질만 하면 또 이사를 가야 되고 좀 항상 아쉬웠던 순간들도 많았고 그래서 항상 낯선 동네에 가면은 정말 저 혼자 막 길을 잃고서 되게 이렇게 어리둥절해 있는 한 소년이 항상 있었죠. 네. 뭐 그래도 나름 즐겁게 잘 보냈습니다. 네. 그리고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는 바로 유학을 갔거든요. 여러분들 아실라나 모르겠네. 미국 코네티컷주의 뉴헤이븐에 있는 예일대 건축학과에 갔죠. 예, 이름만 들어도 딱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대학 아닌가요? 네. 거기서는 그 매년 프로젝트로 지역사회의 빈곤층을 위해서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집을 지어주는 작업을 했었는데요.
음, 솔직히 말하면 빈곤층을 위한 봉사라기보다는 저한테는 과연 합리적인 가격이란 뭘까라는 시간을 갖게 했던 그런 쪽으로 더 고민을 많이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과연 집을 짓는 사람한테 합리적인 가격이란 무엇일까? 합리적인 방법이 합리적인 가격을 만드는 게 아닐까? 제가 말하는 합리적인 방법에는 기술도 있을 수 있고, 또 어떤 금액적인 면도 포함되어 있겠지만,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의뢰인의 삶의 형태가 가장 중요하겠죠. 이 공간에서 이제 살 사람들과 그들이 이제 원하는 삶의 형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눴고, 과연 이제 그게 현실적인가를 좀 많이 판단을 했었고,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한 방법으로 그들이 또 살 수 있고 내가 또 집을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던 순간들.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생기더라고요. 뭐냐면 내가 설계하는 공간에 힘을 빼자. 남들이 말하는 막 그럴듯한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다 빼자. 그래도 다 빼도 남는 걸로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신기하게 이게 되게 우리 인생하고도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왜 우리 인생도 좀 그렇잖아요.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되게 막 힘이 들어간 사람들. 솔직히 그런 사람들 보면 좀 대체로 좀 불편해 보이지 않나요? 그래서 저도 좀 인생의 힘을 빼보기로 했습니다. 네. 어깨에 뽕도 빼고. 어깨에 뽕이 원래 있었나? 모르겠네. 네. 제 프로필에 군더더기들도 좀 빼고.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어디 입사 지원서에 넣기 위해서 정말 요만큼 작은 건데도 다 우겨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되지 않을까. 어떤 그런 절박함. 너무 절박해 보이면 또 사람이 되려 뭐랄까 여유가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?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빼고 나니까 이제 마음의 짐이 좀 많이 덜어지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글쎄요, 20대 때는 정말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다 그냥 끌어안고 갔었는데 이제는 제가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이제 사람한테는 이제 시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 시간을 할애하는 거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 시간을 공평하게 할애할 수가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되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던 인간 관계들도 좀 정리를 하고, 그렇게 해서 이제 저한테서 이제 빼야 될 것들, 빼도 괜찮은 것들 다 빼고 나니까 그제서야 좀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. 네. 그랬죠. 네. 제가 어찌됐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명한 대학교에서 이제 유학을 마치고 이제 귀국을 해갖고 한국에 와서 근데 한국 오니까 좀 막막하더라고요. 이미 한국은 좀 많이 뭐랄까 경제적으로도 예전처럼 그렇게 성장기가 아니고 조금 이제 많이 좀 더디잖아요. 이제 좀 성장하는 것도 엄청 더디고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었고 나라가 좀 발전하려면 이제 건축에 대한 어떤 그런 건설 사업이 이제 시작이 돼야 경기도 살아나는데 왔는데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저도 되게 막막했어요. 막막해서 정말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되나 궁리를 하다가 일단 이사를 가보자. 일단 좀 여유로운 동네로 가보자. 그래서 온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. 네. 여기 왔는데 사람들이 전 너무 좋은 거예요. 일단 제 일을 뒤로 하고 커피를 워낙에 좋아해서 항상 에스프레소 도피오를 마시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항상 좀
커피에 있어서는 약간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. 항상 25초짜리를 주장하는, 전승환인데요. 우리 카페 사각사각의 남유정 사장님, 이분을 처음 봤는데 뭔가 좀 남다른 거예요. 그래서 이 카페를 매일매일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가 보니, 이 사장님이 되게 좀 무심하신 분이에요. 그래서 항상 보면 되게 바빠. 항상 뭔가를 배우고 열심히 하고, 막 어떤 날은 외국어도 하시고, 어떤 날은 가면 뭐 모르겠어요. 뭐 운동을 열심히 하셨는지 막 땀도 많이 흘리시는 날도 있고, 뭐 그런데 뭐 되게 많이 배우시는데 별로 결과에는 그렇게 큰 뜻이 없는 것 같아요. 예. 근데 그런 무심함이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가끔씩은 되게 슬쩍 다가오셔가지고 저한테 막 속을 털어놓으시는데 되게 엉뚱해요. 근데 그것도 뭔가 이 사람은 보통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편안하고 좋으신 분입니다. 네. 물론 뭐 같이 알바를 하는 이제 직원들은 어떤지는 뭐 속내를 제가 잘 모르지만 고객의 입장에선 너무 뭐 좋으신 사장님이죠. 네. 이 사장님이 진짜 멋있는 게 이 남자와의 또 연애가 또 되게 시시하다고 하는 것처럼 모르겠어요. 뭐 연애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관심이 없는 건지 내려놓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남자랑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랑 밀당을 하고 있는 여자 그런 느낌? 네. 이 세입자를 반하게 할 만한 건물주가 솔직히 막 말을 더듬어. 솔직히 요즘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. 네. 솔직히 저는 월세를 저한테 한 뭐 2배 가까이 불렀어도 아마 연장 계약을 했을 겁니다. 네. 참 멋지신 분이고. 또 우리 카페 사각사각의 식구죠. 제가 이 사무실에 입주하고 나서 알게 된 바리스타, 나의 심스타 규혁이. 물론 제가 또 애정하는 동생이죠. 이 친구가 되게 서글서글하고 몇 번 안 봤지만 그때는 뭐 물론 지금은 잘 알지만 몇 번 안 봤을 때도 되게 막 세심한 면이 또 있어요. 네, 세심하고 솔직히 제가 다른 가게 가서 막 도피오 25초 얘기하잖아요. 그러면 저도 알아요. 그들이 뭐야 인상 쓰는 거 저도 아는데 근데 그런 거 없이 되게 잘 맞춰주고 너무 커피가 맛있었어요. 일단 너무 좋아요. 네. 막 정말 제가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항상 살피고 있는 느낌 그런 거 제가 봤거든요. 그래서 가끔씩은 이제 뭐 저 같은 까다로운 손님 만나서 이제 뭐 그러는 걸 보면 안쓰럽기도 한데 그래도 뭐 카페 직원의 어떤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 심스타는 이 카페에서 정말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살이를 터득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네. 그러다가 제가 그렇게 사장님과 규혁이를 보고 알고 지내다가 몇 달 전부터는 카페에서 알바를 시작하게 된 그 사람을 보게 됐어요. 그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늦은 시각에 조명을 낮춘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뭔가를 쓰고 있는 모습. 근데 희한하게 그 사람을 보면은 갑자기 제가 막 커피가 땡기더라고요. 진짜예요. 네. 정말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정말 그 사람을 보면은 커피가 더 막 땡겨요. 왠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그 사람이 되게 고민이 많아 보이더라고요. 밤에는 뭔가에 되게 골똘해 있기도 하고, 낮에는 좌충우돌, 되게, 말괄량이 같은 모습도 가끔씩 보는 것 같기도 하고, 또 그러다가 또 항상 우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되게 마음에 많이 걸렸어요. 물론 제가 울고 있는 사람한테 되려 짓궂게 굴었던 건 좀 부끄럽잖아요. 뭐 그 사람한테 그렇게 갑자기
다독거려주고 이럴 사이도 아닌데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휴지나 좀 쥐어주고 뭐 이렇게 좀 글쎄요 뭐 우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사람이 우는 건 정말 마음속에 화가 있고 슬픔이 있기 때문에 우는 건데 그런 모습을 항상 그렇게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는 솔직히 부러웠거든요. 부러워서 되려 제가 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더 커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그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왜 예전에 그렇지 않았었겠어요. 저도 예전에 정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외롭기도 많이 외로웠고 해서 저도 20대 때 많이 울었었는데 글쎄요 그때는 제 주변에 아무도 없었거든요. 그래서 누군가 정말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사람한테 혹시라도 울 때 내가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또 많이 혼자 키웠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라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잡도록 합니다. 뭐 근데 그게 연인이든 뭐 친구든 제가 또 나이가 많으니까 오빠든 솔직히 뭐 어떤 단어로 규정을 짓고 싶진 않은데 뭐 그런 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냥 제가 그 옆자리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저한테 고마울 수 있는 또 제가 그 사람한테 고마울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저는 무척이나 바라고 있습니다. 아이고 부끄럽네. 뭐 제가 너무 갑자기 사랑 타령을 했죠. 뭐 일단 그래서 다시 또 제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. 저는 머리가 되게 무겁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뭐 어떨 때일까요? 아무래도 이제 건축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거래를 해야 하는 건축주가 있겠죠. 흔히들 뭐 건축주, 주님이라고 얘기를 해요. 저희들 세계에서는 주님 오셨네요. 주님한테 연락 왔습니다.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죠. 근데 뭐 이제 뭐 일이 잘 끝나서 뭐 좋을 때도 있지만 솔직히 마찰을 많이 빚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땐 참 많이 난감하죠. 이제 그럴 때는 저는 그냥 마음을 좀 비우고 싶어서 슬슬 동네 산책을 좀 합니다. 동네 산책을 좀 하면서 그냥 이것저것 보다 보면 마음도 비워지고 또 이제 좋은 해결 방안도 좀 생각이 나고 뭐 어찌됐든 마음을 좀 비워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동네 산책을 제가 이 동네에서 쭉 하다가 그러다가 발견한 작은 책방이 하나 있거든요. 근데 책방이 딱 가보면 왜 보통 책방들은 막 가면은 막 책이 막 무수히 막 빽빽하게 막 꽂혀있고 정신없고 여기저기 막 쌓여있고 막 그렇잖아요. 막 책 이거 막 주인한테 이 책 어디 있어요? 그러면 잠시만요 이러고서 가갖고선 막 10분 넘게 막 찾아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집이 있는데 근데 우리 동네는 좋아요. 딱 이 서점 주인 분께서 엄선한 몇 권의 책들이 정말 빡빡하지 않게 책장에 딱 꽂혀 있거든요. 마치 뭐랄까 비워둔 자리에 잠시 쉬어가도 된다. 뭐 이런 느낌처럼 참 보면은 이게 책장 같지가 않고 뭔가 이 마음에 여유를 주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공간. 근데 그런 공간을 딱 보니까 이 책방 주인은 적어도 이 자기 삶에 되게 솔직한 사람이겠구나라는 거를 딱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. 근데 되게 희한한 게 근데 왜 책방에 갔는데 저는 왜 명호 씨가 떠오를까요? 되게 신기한 게 제가 명호 씨한테 이제 선물할 책을 고르는 동안에 그 사람이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? 과연 이런 얘기를 흥미로워할까? 이런 책은 또 도움이 될까?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.
근데 되게 웃긴 게 한참 고민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.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. 저는 그때부터. 네.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솔직히 명호 씨가 좀 이렇게 사람 좋아 보여도 은근 또 까칠한 구석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고요.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서점 주인인 우리 자연 씨하고 또 우리 명호 씨가 절친이라는 걸 또 알게 되거든요. 되게 신기한 게 정말 좁아요. 근데 정말 우연으로 만난 책방 주인과 또 우연으로 만나서 제 연인이 된 또 소중한 인연 명호 씨가 제 주변에서 이렇게 또 엇갈리면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. 정말 우리 동네는 참 이사 가기 싫어요. 전 여기서 그냥 뼈를 묻을까 생각 중입니다. 그러려면 매달 월세를 내면서 살기 좀 그러니까 돈을 좀 모아서 건물을 제가 사야 되나? 좀 요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. 네. 쓸데없는 소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지껏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사람 냄새 나는 카페랑 또 서점도 있고 정말 제가 명호 씨와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눈 공원 놀이터 또 산책 나온 사람들이 있는 곳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참 제 어릴 때 꿈하고는 좀 다르게 많이 소박한데 정말 재밌고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에요. 정말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곳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그곳을 살고 싶은 곳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저는 솔직히 두 가지 중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 동네에 와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좀 만족을 하면서 내가 이 동네를 좀 살고 싶은 곳으로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명문대를 나온 건축설계사이니까요. 네. 나 부끄러워. 자, 그러면 제가 매일매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 자신한테 던지는 질문이 있거든요. 제가 오늘은 그 질문을 여러분들께 한번 드려볼게요.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공간에 살고 계세요?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그리고 있나요?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자, 물론 이곳도 변해가고 있고 제 주변에 이 좋은 사람들과도 언제까지 함께 할진 정말 모르지만 제가 잠시 머물러 있는 이 시절이 제가 먼 훗날 돌아봤을 때 정말 아름답게 기억됐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. 좋네요.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또 언제 올지 잘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순간도 정말 먼 미래 또는 가까운 미래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과 또 좋은 추억 하나 나누고 또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제 개인 방송을 한번 해봤습니다. 아이고, 오늘은 제가 특별히 차차 아시죠? 명호 씨가 차차인데 우리 차차의 부탁을 받아서 방송을 대신 해봤습니다. 어때요, 명호 씨? 저 괜찮았습니까? 네, 다음에 만나면 꼭 쓰담쓰담 해주시는 겁니다. 아셨죠? 자, 여러분, 차차의 방송 그리고 소심하고 세심한 저의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.